살인범들은 자신이 살해한 희생자의 시신을 감추는 것을 넘어서 때로는 희생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숨진 것처럼 위장하기도 합니다. 오늘 증거는 말한다에서 다룬 사건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사건은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공원에 주차돼 있던 SUV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난 2012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불타버린 차량 안에서는 이 차량의 주인인 20대 남성이 불길에 훼손된 시신 상태로 발견이 됐고요. 사망한 남성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해놨던 상태였는데요. 애초 경찰은 이 남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멀쩡하게 직장을 다니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죠. 경찰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숨진 남성이 사망하기 전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 그리고 주변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이 수사 과정에서 숨진 20대 남성의 장례식에 조문까지 왔었던 아주 의외의 인물이 용의선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20대 남성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도 모자라 사망 원인마저 속이고 감추려고 했던 사람 과연 누구였을까요? 경찰은 또 어떤 증거들로 이 자살처럼 보였던 사건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었을까요? 증거는 말한다에서 확인해 보시죠. 불탄 차 안에서 숨진 남성이 발견됐습니다. 위원님, 일단 경찰은 처음에 수사 방향을 어떻게 잡았나요? 일단은 바로 현장에서 사체가 불탄 채 발견됐을 때는 경찰이 육안 검시를 한 겁니다. 눈으로 검시했을 때는 이거는 타살로 보기는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휴대폰을 이 사람이 고의로 꺼놓은 상태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실종되기 한 3일 전에 본인이 만나던 그 여성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인사도 못하고 가네. 그동안 즐거웠어. 내가 예전에 그 조직 비슷한 데서 있었는데 거기 소속돼 있었는데 다시 그곳으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뭐 연락은 이제 앞으로 하지 말라. 뭐 이런 정도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니까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행방불명된 걸로 인식을 했던 겁니다. 게다가 그 불탄 차량이 발견된 장소는 사실상 이 차량 왕래가 상당히 많은 곳이고요. 시민들도 또 거기 운동하고 그러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해해갖고 유기하기에는 적정한 장소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예. 진짜 사망한 사람이 여자친구에게 보낸 게 맞다면 타살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이게 타살인지 자살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러님, 첫 번째 증거는 뭔가요? 아무래도 이제 부검이겠죠. 보통 이제 자살, 살아있을 때에 여러 열기를 마시거나 그렇게 되면은 폐 속에 매라든가 끓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죽은 다음에 불이 지려졌다. 이게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물론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약간 의심점이 생긴 부분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매연이 폐까지 진입하지 않았던 부분인 거죠. 그렇군요. 자, 이쯤에서요. 경찰은 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되는 부분을 발견하죠. 바로 이겁니다. 일단 가출하지 않았냐. 가출이 신고가 돼 있었다가.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됐을 건데요. 상황이 좀 틀려서 사체 상태가 부자연스럽고 그거 안에 이라고 질가청 같은 그런 게 발견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문이 있는 것 같다. 자, 부검 결과도 그렇고요. 또 차 안에서 인화물질이 발견되기까지 합니다. 타살이 유력해 보이는데 그래도 이제 사망한 남성이 직전에 누굴 만났고 어디를 해서 뭘 했는지도 따져봐야겠죠. 예, 조금 전에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 말씀하신 것처럼 호흡을 하면서 숨져갔다면 방화에 숨졌다면 매라고 하는 끓음이 폐 속까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다는 게 의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마 안 봐도 뻔합니다. 제가 볼 때는 방화에서 이 사망한 사체는 일정 투사형이라는 자세를 취하도록 돼 있어요. 살아 있으면서 사망한다면 투사형은 이렇게 복싱 선수가 이렇게 웅크린 자세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불이 태워지면 그런 자세가 안 나와요. 아하. 그렇다면 아마 경력 있는 경찰이라면 당연히 의심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이제 수사에 착수를 하는데 피해자의 동선 파악을 하지 않겠어요? 피해자의 동선 파악을 했더니 피해자가 현금 인출기에서 ATM기죠. 네. 거기에서 현금을 잡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평상시와 다르게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옷은 피해자가 평상시 입는 옷이 맞습니다. 아하. 그런데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옷깃을 이 목 위에까지 잔뜩 올린 상태에서 아주 부자연스러운 상태로 현금을 인출하면서 얼굴을 감추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이 피해자의 옷을 입은 범인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젠 과연 이 남성을 누가 죽였느냐 하는 의문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요. 당시 경찰은요, 죽은 남성의 주변인을 상대로 탐문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 변호사가 사귀는 사람이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또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죠. 제가 물어보니까 누가 사귄 것 같다라는 이상한 그런 거 있다. 자, 숨진 남성이 사귀던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이 또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렇죠. 원래 이 수사는 이제 유가족이 자살할 이유가 없다고 강력하게 이제 반발을 했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그 계기가 돼가지고 수사에 임하게 된 것이죠. 근데 수사를 시작하면 당연히 주변인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이 숨진 20대 남성이 누군가를 사귄 것 같다. 알아보니까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여성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여성이 다른 남자를 또 사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삼각관계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삼각관계라고 하면은 그 삼각관계가 무엇이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자, 치정 사건의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보통 자, 치정 사건 같은 예. 경우는 나이는 20, 30대는 치정, 예. 40, 50대는 복수나 돈. 조금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자, 근데 지금 20대 남성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을 좀 짚어보자면은 그 자기가 사귀던 여성이 만나던 또 다른 남성의 가능성이 지금은 좀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치정이라고 한다면은 삼각관계, 사각관계 그 중에 하나. 그러면 이 사람의 적대적인 누군가, 그럼 직장 상사 이렇게 다른 용의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 그러면 이 숨진 20대 남성과 사귀었던 여성과 사귀었던 사람이 같은 직장에 다녔던 직장 상사였던 그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혹시 이 사람이 범인이었나요? 프로파일러님?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건데요. 좀 다른에서 CCTV라든가 이런 걸 확인해 보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용의점이 나타나게 된 거죠. 자, 범인은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숨진 남성의 직장 상사이자 여자친구가 전에 만났던 남성이었습니다. 자, 이제 직장 상사가 어떻게 남성을 살해했는지를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 피해자 동선은 여전히 중요하거든요. 피해자가 실종이 됐다 그러면 당일날 피해자의 행적을 따라가는 것도 수사예요. 당일날 피해자가 퇴근하는 모습, 그 피해자가 또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주차장의 CCTV에는 피해자가 본인의 차를 타고 퇴근하는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SUV를 타고 있었다고 그래요. 경찰이 CCTV를 면밀히 살폈더니 이 피해자가 그 본인의 SUV 차량에 타는 것이 보이고 조금 있으니까 차가 경미하게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CCTV에 잡히진 않지만 그 SUV 차량 뒤편으로 누군가가 차를 탈 때 미세하게 흔들리는 움직임을 경찰이 포착한 겁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퇴근할 때 누군가 그 차의 그 뒷차석에 올라타 가지고 이 피해자를 제압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이제 계속 진전이 되는 거죠. 이어나갈 수 있었던 거죠. 자, 누군가 사망한 남성의 차에 뒤따라 탔다. 해당 CCTV를 본 경찰은 수백 번 확인한 끝에 아주 유의미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이 범행이 퇴근을 하면서 자기 차를 몰고 나가요. 자기 차를 몰고 나갔는데 통상 가면 주차장에 차를 몰고 나가면 그냥 이렇게 가잖아요, 집으로. 근데 차를 몰고 나갔는데 차를 놔두고 오는 거예요. CCTV상에 아주 점으로 차가 불빛이 이렇게 멈추는 거 있죠.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오면 그 차량을 그 사람 의심스럽고 생각하고 그 사람 행적을 확인하니까 멈추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잠시 후에 누군가가 피해자 차량에 탑승을 했다고 보여지는 그런 흔적들이 발견이 되죠. 그러고 나서 그 피해자 차량이 나가고 그리고 돈이 인출이 되고. 이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결국 직장 상사가 자신의 차는 놔두고 주차장에서 남성을 기다리고 있다가 사망자가 차에 타자 뒤따라 타서 사망을 시키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차에 불을 지른 거군요.
20대 남성이 퇴근을 하려고 차에 타는 순간 직장 상사가 이제 같이 타면서 이 남성을 제압했고요. 제압한 다음에 이제 폭행을 하고 그 다음에 결박을 해갖고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에 결국 질식시키는 방식으로 이 사람을 숨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신이 있는 차를 공원에서 무려 엿새 동안이나 방치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 차 유리가 짙은 색으로 이렇게 틴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나가는 행인들이 여기 이제 숨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직장 상사는 매일 공원에 와서 이 차량을 확인했는데 범행 엿새째 인화물질이든 깡통을 들고 와서 불을 냈어요. 혹시라도 차량이나 이 숨진 20대 남성의 몸에서 자신의 모발이라든지 DNA 같은 게 나올까봐 살해한 것도 모자라서 불로 훼손까지 한 거죠. 상당히 치밀하네요. 그리고 아까 피해자 옷 입고 ATM기 앞에 나타난 그 사람도 바로 범인이었던 거죠, 결국. 그게 그 사람이 결국은 그 직장 상사였던 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가 차를 탈 때 미세한 움직임이 있었다면 누군가가 피해자 뒤에 탔다는 얘기고요. 또 CCTV를 돌려봤더니 이 직장 상사, 이 범인으로 보이는 직장 상사가 먼저 그 퇴근하는 주차장에 자기 차 끌고 가서 다른 곳에 세우고 걸어서 저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 상사가 이 피해자가 그 퇴근하려는 차에 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아하. 자, 변호사님. 네. 이런 충격적인 일을 벌이고도 장례식장에 갔다면서요, 피해 남성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같은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태연하게 행동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5만 원을 가서 이제 그 부조도 하고요. 절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그 130만 원 아까 그 강씨 했잖아요. 네. 그 돈 중에서 일부는 또 데이트 비용으로 쓰기도 하고 아하.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태연하게 보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이 남성.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요. 뉘우치는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결국 판결 어떻게 해놨죠? 예, 그래서 이제 1심에서는 생명을 앗아간 중대범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얘기한 것처럼 그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조하고 가서 절하고 말이죠. 5만 원.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결국 이제 반성의 여지도 없고 재질이 나쁘다 그래가지고 20년을 이제 선고를 했습니다. 아하. 1심에서 말이죠. 근데 2심에서는 그걸 좀 다르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강도 살인이냐, 강도 치사냐가 문제가 되는 건데 강도를 하면서 살해까지도 이제 의도를 했는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조금 분명치 않다라고 봤던 거예요. 이 사건은 제가 볼 때는 근데 보세요. 이것은 복수 내지는 또 연적에 대한 어떤 증오의 심리에서 살해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강도하고 이 130만 원이 목적이었는지는 사실은 저는 좀 의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도 살인이 아니라 강도 따로 살인 따로 이렇게 봤어야 되는 범죄가 아닌가 싶은데 네. 어쨌든 대법원에서는 강도 살인이라고 봐가지고 네. 파기환송을 시켰고 그래서 2심에서 결국 9년이 나왔었습니다만은 다시 파기환송이 돼가지고 최종으로는 20년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최종 20년이 선고됐습니다. 결국에는 잘못된 사랑이 불러온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판결의 재구성으로 살펴봤고요.